이번 시간은 실전에 나왔던 그림 문제 95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인지 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근데 보행 시 신체 안정, 또 이게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침대 위에서의 이동, 또 보행 시 신체 안정 대신에 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몰라요? 초성 퀴즈. 낙상, 낙상 예방. 요즘은 이 낙상 예방이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행시 신체 안정이나 아니면 보행시는 빼고 신체 안정만 써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낙상 예방만 써 있는 게 있고 또 신체 안정, 낙상 예방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교각 운동이라고 그래요. 교각 운동. 예, 그래서 누워서 엉덩이를 들면 여기 다리에도 힘도 좋아지고 허리에도 힘도 좋아지고 그럼 걸을 때 안 넘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신체가 안정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렇게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사지마비예요. 사지마비 환자를 일으켜 세울 때 지지해주는 부위, 요양보호사의 손이 닿는 부위가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1번. 1번이 어디냐면, 이 요양보호사 어깨는, 어깨래네. 오른손은 머리 쪽에 있는 손 얘기하는 거예요. 등과 어깨. 등과 어깨. 요 부분을 잡았잖아요. 또 하나는 여기 팔꿈치. 팔꿈치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데 갑자기 그냥 훅 일으키면 이 신체 어느 부위가 골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대퇴부. 그래서 부러지는 거를 이렇게 세울 때 골절이 될 수 있는 부위는 어디냐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넙다리라고 그래요. 넙다리. 넙다리 뼈. 여기가 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훅 하고 일으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따로 시험 문제 들어가 있어요. 3번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일어설 때의 정상 반응은 그림 몇 번이에요? 몇 번 그림? 네, 1번이죠. 1번. 여기는 봐야 될 게 뭐냐면 무릎보다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머리는 무릎보다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아니면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울 때 대상자의 발이 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간 밀어 넣어야지 일어설 때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1번. 요거는 요번 교재에는 빠졌어요. 요 그림 문제는. 근데 그 전에 교재에는 요 그림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4번.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마 중에서 몇 번이에요? 지금 오른쪽이 마비다라고 하면 지팡이는 어느 쪽에 잡아요? 네, 왼쪽에 잡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1, 나, 그쵸? 가나다라 마 중에 하나겠죠? 답은 나, 가, 그러니까 왼쪽인데 정답은 가번이죠. 가번. 왜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 보세요. 네, 오른쪽이 마비잖아요. 이쪽은 지팡이를 못 잡아요. 왼쪽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의 점은 이 왼쪽이 지금 건강한 발이잖아요.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건강한 발 새끼 발가락에서 앞으로 15, 옆으로 15. 앞으로 15, 옆으로 15. 그러니까 여기가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
왼쪽이 편마비다 그러면 답은 마번이 되겠죠. 그쵸? 여기 새끼발가락에서 앞으로 15, 옆으로 15. 그래서 이 지팡이 요 점은 마비가 어디냐? 그럼 마비 쪽은 지팡이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비 쪽에 반대쪽에 있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새끼발가락에서 앞으로 15, 옆으로 15 이렇게 가는 나는 답이 아니에요. 요 가운데 거는 답이다 아니고 둘 중에 하나겠죠. 왼쪽 오른쪽이다라고 하면 가 아니면 마가 답인데 왼쪽이 마비다 그러면 왼쪽은 지팡이 못 집으니까 마가 답이 되는 거고 지금은 오른쪽이 마비다라고 하니까 가가 답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5번 똑같은 거예요.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요거는 정답이 몇 번이에요? 네, 2번이 되는 거죠. 요것도 나왔던 문제고 저것도 금방 것도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 문제 풀을 때. 그래서 앞에서 풀었는데 뒤에 또 나온다. 이럴 수 있어요. 자, 6번.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1. 무릎관절 염증 2. 엉덩관절 구축 3. 발목관절 마비 4. 어깨관절 마모 5. 허리관절 수축. 정답은 1번에 염증이 생겨요? 2번에 엉덩관절 구축. 이게 자세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앙와위라고 그랬죠. 똑바로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는 자세이다. 그래서 휴식을 할 때의 자세. 그래서 이럴 때는 베개를 대주는 위치가 무릎 밑이랑 발목 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거를 무릎에다 대주면 무릎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높아지죠? 요 밑에 베개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하고 장시간 동안 요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요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엉덩관절 여기 관절도 구축이 되고 또 무릎관절도 이렇게 굽어졌잖아요. 그래서 무릎관절도 굽힘 구축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에 굽힘 구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7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이거는 엎드린 자세. 우리가 배가 깔리는 자세다. 그래서 복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개는 어디다 대줘요? 예. 1번에 2번이 아니고 1번. 배하고 발목 들어간 부분 있죠.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베개나 수건을 대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배하고 발목에 대주는 거죠. 여기는 등이 안 닿잖아요. 등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등 근육을 쉬게 할 때 눌리지 않으면 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엎드린 자세이다. 8번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발바닥에 베개를 내어준다. 2.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3.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4. 머리 쪽 침대를 올려준다. 5. 양쪽 팔 옆에 A자형 베개를 받쳐준다. 정답은 예, 3번이죠. 여기 다리 부분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굳어져 있고 허리가 좀 굳어져 있는 사람은 상체를 올리면 쭉 미끄러져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리 쪽을 먼저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상체를 올리면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예요. 양쪽 팔 옆에 A자형 베개를 내주는 거는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일 때 베개 하나 내주고 여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내주는 거를 A자로 내주는 거지 미끄러지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베개를 대주는 위치인 것이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이게 답이에요. 9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 보세요.
이게 올바른 신체 정렬. 오른쪽이 마비예요. 그러면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구부리고 다리는 벌리고 무릎은 불편한 쪽 무릎을 지지하고 손은 허리를 잡은 그림을 찾으시면 돼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번 보실게요. 1번은 허리 펴고 무릎 구부리고 다리 벌린 거 맞아요. 손의 위치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하얀 부분을 무릎을 눌렀잖아요. 건강한 쪽을 누른 거고 요거는 요 그림이랑 비슷한데 불편한 쪽 무릎을 눌렀죠. 이게 답인 거고 여기는 팔을 잡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팔도 잡고 건강한 다리를 눌렀고 여기는 손은 맞았는데 허리도 틀렸고 구부러졌죠. 무릎 폈어요. 다리 벌리지도 않았어요. 그쵸?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앞에서 보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10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게 약하게 꽈배기로 되어 있죠. 1. 약한 햇볕에 말림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4. 산소계 표백제는 적게 사용함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 짜야 함. 정답은 5번이죠. 이거는 비튼 거예요. 비트는 대신에 약하게 손으로 해서 약하게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세탁기에서는 단시간 짜는 거예요. 약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11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다림질하여 햇볕에 건조함 2. 옷걸이를 빼고 뉘어서 건조함 3. 옷걸이를 빼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함 4. 옷걸이를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 5. 옷걸이에 걸어서 드라이 클리닝함. 정답은 4번이죠. 요거는 그늘이에요. 이거 요 빗금이 없이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햇볕 요거는 빗금은 그늘이에요. 요거는 그늘. 근데 그늘인데 옷걸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려라예요. 근데 옷걸이 대신에 만약에 빗금이 쳐 있고 뉘어서 그러면 그늘에서 뉘어서 말려라라는 거죠. 근데 이 옷걸이는 그늘에서의 옷걸이는 색깔 있는 블라우스는 어때요? 옷걸이에 걸을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색깔 있는 뭐를 해요? 니트나 스웨터를 찾는 그림이 나와요. 자, 지금 나왔죠?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져야 하는 세탁물은 그늘에서 옷걸이에요. 1. 이불 2. 청바지 3. 면 티셔츠 4. 니트 목도리 5. 꽃무늬 브라우스. 꽃무늬 브라우스죠. 꽃무늬 브라우스. 이거 시험에 은근히 나와요. 그래서 옷걸이에 거는 거는 늘어지지 않는 브라우스 같은 거. 그 대신에 색깔이 있는 거는 햇빛에 나가면 바래잖아, 색깔이. 그래서 그늘에 말려야 된다. 근데 옷걸이 대신에 뉘어서 그러면 여기는 니트. 자,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그늘의 옷걸이에요. 흰색 베개 커버, 2. 흰색 면 티셔츠, 3. 빨강색 니트, 4. 분홍색 스웨터, 5. 파랑색 나일론 섬유 브라우스. 정답은 5번이죠. 5번. 브라우스 옷걸이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잘 봐야 돼. 만약에 이게 옷걸이가 아니라 뉘어서라고 나오면 3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색깔 있는 니트나 스웨터 이런 거. 예, 요는 옷걸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늘에 말려라. 그러니까 브라우스는 옷걸이에 걸을 수 있고 색깔 있는 거는 그늘에서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번.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 방법은 햇볕에 옷걸이에요. 햇볕에 건조, 2. 그늘에서 건조, 3. 뉘어서 건조, 4. 분홍색 스웨터 건조, 5. 그늘에서 건조. 예, 햇볕이죠. 햇볕이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 그림이 표시된 경우 건조 방법에 해당하는 의류는 1. 흰색 베개 커버 2. 흰색 면 티셔츠 3. 빨강색 니트 4. 흰색 면직 스웨터 5. 파란색 나일론 섬유 브라우스. 정답은 4번이죠. 햇볕이니까 색깔이 없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스웨터니까 뉘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릴 필요가 없이 햇볕은 색깔이 없는 거. 그 대신에 뉘어서는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이렇게 뉘어서 건조시킬 수 있잖아요. 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쵸. 이 빨강색은 안 되죠. 뉘어서 니트는 되긴 하지만 색깔 있는 거라 안 되는 거예요. 16번. 다음 그림이 표시된 경우 건조 방법에 해당하는 의류는 1. 청바지 2. 빨강색 면바지 3. 흰색 면바지 4. 노란색 스웨터 5. 분홍색 티셔츠. 4번이죠. 색깔 있는 늘어지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옷걸이 이렇게 나오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티셔츠는 옷걸이에 걸어도 되잖아요. 색깔 있는 티셔츠.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17번. 다음 표시 기호가 있는 경우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온도는 80에서 120도고 물결이 끓여져 있어요. 1. 80에서 120도로 다림질 2. 80에서 120도로 물 분무 후 다림질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 4. 80에서 120도로 다림질 후 건조 5.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할 수 없음. 정답은 3번이죠. 3번. 그럼 이거는 온도예요. 요거는 천이에요. 천. 요 밑에 다림질할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질 예를 들어서 다림질할 바지에 원단을 얹어 놓고 이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8번. 다음에 물 세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네모는 세탁기예요. 세탁기. 95도씨라고 써 있어요. 1. 중성 세제 사용 불가 2. 손세탁 불가능 3. 삶을 수 없음 4. 세제 종류 제한 없음 5.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정답은 4번이에요. 여기 중성세제라고 쓰고 X표가 돼 있어야 돼, 이거는. 그쵸? 여기 손세탁에 대한 내용 없죠? 이거는 95도니까 삶을 수 있는 거죠. 뜨겁잖아요. 없음이 아니고. 그래서 세제 종류 제한 없음. 자, 요거는 다음에 물세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성세제 사용 불가 2. 손세탁 불가능 3. 삶을 수 없음 4. 세제 종류 제한 없음 5. 물세탁 안됨. 정답은 5번이죠. 이거 물이잖아요. 물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탁 안됨. 20번. 다음에 물세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30도씨 물 사용 금지 2. 세탁기 사용 가능 3. 약하게 손세탁 가능 4. 중성세제 사용 금지 5. 물세탁 안됨. 정답은 약하게 손세탁 가능. 여기 손세탁 30도씨.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30도씨 돼 있는데 30도씨 안 된다니까 틀렸고 여기는 세탁기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손세탁하라고 그랬잖아요. 틀렸고 중성세제 써 있으니까 사용 금지 그러면 틀렸고 물에 담겨 있잖아요. 이거 아까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물 그리면서 안 된다 했잖아요. X 표시가 안 되니까 없으니까 물세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 내용 써 있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1번. 다음에 물세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30도 물로 세탁 2. 손세탁 불가능 3. 삶을 수 있음 4. 세제 종류 제한 없음 5. 중성세제 사용 불가능. 정답은 30도씨 물로 세탁. 여기 세탁기잖아요. 세탁기 지금. 이건 안 되는 거고 온도가 30도니까 삶는 거 아니죠. 세제 종류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중성세제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종류를 알려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성세제 사용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죠. 22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타이어, 2. 손잡이, 3. 받침대, 4. 발받침대, 5. 바퀴 손잡이. 정답은 타이어죠, 타이어. 왜 받침대예요? 받침대. 받침대는 요거가 받침대 여기. 이거 무너지지 말라고 받쳐놓은 거. 잠금 장치가 안 되는 거는 타이어에 공기압이 빠졌을 경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요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거나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거나 그래서 타이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잠금 장치 그러면 타이어를 보셔야 돼요. 23번 휠체어 접는 순서예요. 가.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4.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자, 순서 보세요. 몇 번이에요? 예, 2번이죠. 가다나. 잠금 장치가 무조건 1번이라 그랬어요. 그쵸? 잠금 장치를 잠그고 요거 발받침대를 올렸어요. 이게 따로따로 해서 4개로도 나오는데 지금은 잠금 장치랑 발받침대를 한꺼번에 해놨어요. 같이. 그러니까 요거 잠금 장치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요. 올리고 3번은 시트를 올리고 4번은 팔걸이를 모으고 그쵸? 요게 접는 거고 펴는 거는 잠금 장치 1번, 팔걸이 약간 벌려야 되겠죠. 이게 2번, 3번은 시트를 내리는 거 이렇게 눌러서 요 양쪽에 요 끝에 부분을 눌러서 누르면 그게 펴는 거고 요거는 접는 순서죠. 자, 2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것은 가나다라 마 중에서 몇 번이에요? 다리 길이는? 예, 4번이죠.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거 여기라고. 발판에 요 밑에 나사가 있잖아요. 그 나사를 조절해서 이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거예요. 늘렸다 줄였다. 다리 길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타이어도 잘 나오고. 25번. 휠체어에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럼 뭐예요? 타이어하고 뭐예요? 말로 해봐요. 타이어하고 뭐를 점검해요? 브레이크죠. 그러면 타이어는 가번이고 브레이크는 다번이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타이어, 가번, 요 브레이크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거. 그래서 가번하고 다번이 잠금 장치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26번.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예요. 1. 가.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라.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마.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 일단 마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 가나다라 중에서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쵸. 침대 수평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나라죠. 나라는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 마는 이미 똑같고 그쵸? 침대 매트 수평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베개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 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여기 밑에 있던 베개를 위로 올리는 게 1, 2번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대상자의 손, 가슴, 무릎 세우고 그 다음에 2명이 똑같이 한 손은 어깨, 한 손은 대퇴 밑에 이렇게 지지해 가지고 둘이 동시에 옮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협조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다음 그림과 같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와 둔부를 밀어서 이동시킨다. 2.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킨다.
3.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4. 머리와 허리를 잡고 이동시킨다. 5. 몸통 밑을 받쳐서 한 번에 이동시킨다. 정답은 2번이죠. 이거는 뭐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상체 옮기고 하체 옮긴다 그랬죠. 그래서 상체는 어깨와 허리, 하체는 허리와 대퇴, 이렇게 해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 요 상반신을 상체라고도 하고요. 하반신은 하체, 이렇게도 나와요. 상체에서 하체로 옮긴다. 이렇게. 2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에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 방향 전환 시에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5.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정답은 3번이죠.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려요. 우리 아까 그 앞에서 보조하는 거 했을 때 허리 펴고 무릎 구부리고 무게중심은 낮추고 다리는 벌려서 지지하는 면적은 넓히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에 작은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을 사용해야 되고요. 대상자랑은 거리가 떨어지면 다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방향을 전환할 때는 몸통을 돌리면 허리를 다쳐요. 다리를 이용해야 되고 이렇게 뭐 빠르게 급하게 뭐 고강도 이런 거 나오면 답은 아니라 그랬어요. 29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일단은 잠금장치가 1번이에요. 잠금장치. 예. 네. 잠금장치가 1번이에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게 한다. 앉는 게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 라하고 나. 나로 끝나는 거 한 개밖에 없고 라로 시작하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도 많으니까 처음과 끝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가 앞에가 다 똑같다. 그러면 앞에는 볼 것도 없고 그쵸? 근데 앞뒤가 다 틀려요. 그럴 때는 처음과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금장치는 1번이고 대상자를 휠체어에 앉힐 거니까 일어나서 앉는 게 맨 마지막이죠. 여기는 아직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여기는 아직 일어나질 못했죠. 그쵸? 1번은 가는 엉덩이를 허리를 펴게 한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어 휠체어를 잡게 한다. 이거는 앉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앉는 게 마지막이고 잠금장치는 1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서를 찾으시면 돼요. 잠금장치 잠그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아요. 여기를. 그리고 무릎 세우고 팔걸이 잡고 먼 쪽에 팔걸이에요. 그러면 대상자를 부축해 줄 때 요양보호사 손의 위치는 어디예요? 어깨와 허리. 불편한 쪽 어깨와 반대쪽 허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손의 위치는. 자, 그래서 앞에 지금 일어나는 거 했을 때 보조하는 거 보시는 거예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랑 대상자의 손과 발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모양. 몇 번일까요? 1번이요? 2번? 2번이요, 2번. 근데 1번은 불편한 손으로 못 잡아요. 요양보호사의 손은 맞아요. 어깨하고 반대쪽 허리를 잡은 거예요.
여기는 건강한 다리를 세웠기 때문에 맞았는데 불편한 손으로 잡았고, 여기는 건강한 손, 건강한 다리.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 어깨와 반대쪽 허리를 잡아준 거예요. 여기는 요거는 오른손은 맞았는데 왼발 불편한 거 못 세워요. 그쵸? 또 요 4번 그림은 불편한 팔, 불편한 다리를 세웠어요. 안 되죠? 여기도 대상자 손의 위치 다 틀렸고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도 틀렸어요. 5번은. 네,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 어느 쪽이 마비고 어디를 보조해야 되는지. 네, 이렇게 그림이 마비가 있는 거는 색이 칠해져 있어요. 네. 예, 그거를 확인하세요. 31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을 2명이서 이 침대로 옮길 때 대상자를 잡는 손의 위치를 찾는 문제예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이거는 2명의 요양보호사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뒤에 서고 또 한 사람은 다리 바깥쪽에 서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휠체어 뒤로 당겨 앉았을 때 그 요양보호사 손의 위치 배웠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서 대상자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대상자가 본인의 불편한 쪽 손을 잡고 있으면 요양보호사는 키 크고 힘센 사람이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이 팔을 잡고 이 사람은 다리 바깥쪽으로 나와서 대퇴하고 종아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겨드랑이와 팔, B는 넙다리와 종아리를 잡아주는 거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예. 겨드랑이와 팔, 요 팔을 잡아주란 얘기예요. 대상자의 팔. 자, 32번. 예, 가팔은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이에요. 내리막길에서 휠체어 타는 사람이에요. 이동.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네, 1번이죠. 뒤로 돌아서 지그재그예요. 이 내리막이나 오르막은 무조건 지그재그예요. 근데 요게 내려가냐 올라가냐를 봐야 돼요.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내리막 그러면 내려가는 거. 오르막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거니까 뒤로 돌아서 지그재그예요. 근데 왜 앞으로 해서 내려가면 안 되냐? 일자로 앞으로 해서 내려가면 안 되는 이유는 고꾸라질 수 있다고. 앞으로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돌아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내리막길 오르막길 나면 무조건 지그재그예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정면을 바라보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내려갈 때는 뒤를 좀 봐줘야 돼요. 뒤에 뭐 장애물이 있는지를 보면서 뒤로 돌아서 지그재그. 네. 그 다음에 33번이요.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지금 앞바퀴를 들고 있어요. 1. 평탄한 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내려갈 때. 3. 미끄러운 길을 내려갈 때. 4. 오르막길 올라갈 때. 5.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정답은 예, 울퉁불퉁한 길. 또 하나는 뭐예요? 계단을 올라가요. 휠체어를 타고. 도로턱. 도로에 건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턱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 앞바퀴를 들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거는 뒤로 돌아서 뒷바퀴 내려놓고 앞바퀴 들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이나 도로턱을 올라갈 때, 도로턱을 내려올 때, 이때는 앞바퀴를 든다는 거죠.
근데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바퀴를 왜 들어야 될까요? 진동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덜 느끼게. 그래서 앞바퀴를 드는 거예요. 3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 갈 때. 2. 경사로 올라갈 때, 내리막길 갈 때. 3. 엘리베이터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 4번이죠. 울퉁불퉁한 길 갈 때나 도로턱 올라갈 때, 도로턱 내려올 때. 그죠? 자, 휠체어를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자, 그림 보시고 몇 번일까요? 예, 2번.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자, 36번. 자, 그러면 타고 내리는 거. 조금 아까는 타는 거예요. 지금은 두 개가 탈 때, 내릴 때 짝이 돼 있죠. 그럼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똑같은 그림.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데 모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면을 바라본 그림. 이것도 잘 나와요. 자,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보행벨트 착용 부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 1. 마비된 쪽 가슴. 2. 마비된 쪽 허리. 3. 마비된 쪽 엉덩이. 4. 건강한 쪽 허리. 5. 건강한 쪽 엉덩이. 정답은 몇 번?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A번이고요. 보행벨트를 착용하는 부위가 B예요. 네, 2번이에요. 2번. 자, 보실게요. 선생님.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요 바뀐 교재는 이게 왜 빠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배워서 그러는 거고 그전 책에는 이게 나왔어요. 이게 보행벨트는 대상자의 허리에 차는 거예요. 그것도 옷 위에다. 이 보행벨트를 설명하는 거에 옷 속에다 찬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리는 거고 옷 겉에다 차야지 이 벨트 손잡이 있잖아요. 요거 손잡이 요거를 잡아주는데 우리가 대상자를 도움을 줄 때는 불편한 쪽에서 쓰는 게 맞아요. 여기가 불편한 쪽이죠. 그쵸? 불편한 쪽 옆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 보행벨트를 착용을 할 때는 불편한 쪽 뒤에서 보조하는데 뒤는 뒤지만 불편한 쪽 뒤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그리고 벨트의 착용 부위는 허리이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마비된 쪽 뒤에 서는 거고 벨트 착용 부위는 허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38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예, 몇 번이에요? 예, 2번이죠. 2번. 선생님 이거는 균형 감각이 없으면 한쪽만 밀면 이게 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양쪽으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보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여기 보행차에다가 기대서 쉬어야 되는 대상자는 아니에요. 기대지 않아요. 네. 39번.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3.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네. 엉덩이라 했죠. 각도는 몇 도예요? 팔꿈치 각도는 30도예요. 팔꿈치 각도는 30도. 지팡이를 세웠을 때 잡았을 때 둔부 높이예요. 엉덩이 높이, 둔부 높이. 이거는 보행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보행기. 이것도 각도는 30도, 높이는 둔부 높이예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4번이죠. 먼저 옮겨 나간 발까지. 그래서 만약에 양쪽에 다리 힘이 비슷해요. 그러면 보행기가 가고 오른발 가고 이 발이 간 만큼 나머지 발이 간다 그랬어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먼저 옮겨간 발, 여기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여기다 옮겨주라는 거예요. 보행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가 아니라 뒤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뒤에. 보행기는. 예, 그리고 대상자가 여기 기대면 안 돼요. 보행기에. 그리고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는 게 아니라 불편한 다리. 한쪽이 불편하면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나간다 그랬죠. 이 각도는 30도고요. 자, 41번.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약한 다리와 보행기, 건강한 다리. 2. 약한 다리,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 3. 보행기, 약한 다리와 건강한 다리. 4. 보행기, 건강한 다리, 약한 다리. 5. 건강한 다리, 약한 다리, 보행기. 정답은 네, 한쪽이 불편하다 그랬어요. 한쪽 다리가. 그러면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가고 이 약한 다리 간 만큼 건강한 다리를 옮겨주라 그랬죠. 4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5.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불편한 다리가 어느 쪽이라 그랬어요? 오른쪽 다리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방금 전에 풀고 왔잖아요.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가고 그 다리가 간 만큼 나머지 다리가 간다 그랬어요. 여기는 오른쪽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가고 나머지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나간 만큼만 나가주라는 거죠. 4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3. 똑같은데 조금 바뀌어서 나왔어요.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5.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1번이죠.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이게 문제가 지금 여러 개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주 나온다는 거죠. 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나온 문제를 또 해준 거예요. 눈에 확실하게 익히셔야 돼요. 자, 4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정답은 5번이죠. 이게 똑같은 문제가 이 위아래 1, 2, 3, 4, 5만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 이 위치가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그런데 이 발을 자꾸 바꿔서 논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선 계속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나온 거를 추려 놓은 거예요. 자, 4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지검마. 내려가든 올라가든 지팡이는 1번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나머지는 답이 아니에요. 지팡이가 맨 앞에 와야 되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 지금 오른쪽이 마비라 했으니까 건강한 다리가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되는 거죠. 46번. 이번에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예요. 1. 지팡이 왼발 오른발. 2. 지팡이 오른발 왼발. 3. 왼발 지팡이 오른발. 4. 오른발 지팡이 왼발. 5. 오른발 왼발 지팡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지금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는 어느 다리부터? 아니요.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내려가는 건. 올라가는 게 지검마예요. 지검마. 올라가는 게. 그런데 내려간다 했으니까 지마건이죠. 그러면 지팡이 다음에 마비는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니까 지팡이 왼발 오른발이죠. 아니 이거 잘못했고 왼발 오른발 요게 답이에요. 이거 잘못 체크된 거고 왼쪽이 마비일 때는 지마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이 건강하잖아요. 왼쪽이 마비니까 이게 답이 아니라 지팡이 왼발 오른발이 답이란 얘기예요. 올라가는 거는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답이고 올라가는 거는 2번이 답이고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왼쪽이 편마비니까 내려가니까 지팡이 왼발 오른발 1번이 답이에요. 자, 다시 나올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해요. 기차에서 내릴 때예요. 기차. 그래서 이게 기차, 또 버스, 아니면 계단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려가냐 올라가냐. 그런데 어느 쪽이 마비인데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것만 봐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왼쪽 편마비라 그랬잖아요. 그럼 왼쪽 주먹을 쥐세요. 왼쪽 주머니를 쥐어요. 왼쪽 주먹을 쥐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어디부터 내려간다 그랬어요? 불편한 쪽부터. 그러면 어쨌든 지팡이는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쪽에 내려가는 건 마비 쪽이 왼쪽이죠.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지팡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요거는 답이 아니에요. 지팡이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평지를 가든 지팡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가는 거 있고 평지가 있는데 올라가는 것만 지건마고 내려가는 거나 평지는 똑같은데 얘랑 반대이다. 여기는 지마건. 그러니까 오른쪽이 건강하니까 지팡이 찍고 왼쪽 내려오고 오른쪽 다리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해볼게요. 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오른 것은 오른쪽이 마비예요. 오른쪽. 내려가요. 그러면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되는 거죠. 지마건. 자, 이제 또 올라가 볼게요. 오른쪽 편마비예요.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로 오른 것은 1.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몇 번이에요? 지검마. 5번이 지검마죠.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그쵸? 왼쪽으로 지팡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건강한 거죠. 50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철제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충전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네, 충전형 배터리죠. 이거는 철제로 되면 어떻게 돼요? 녹슬죠.
차가운 게 아니라 녹슬어요. 녹이 슬어요. 녹슬어요. 그리고 요 등받이는 조절이 돼야 된다 그랬죠. 고정 안 돼요. 그리고 높낮이는 수동이 아니라 예, 충전용 배터리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콘센트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감전의 우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51번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간이변기예요. 이거는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정답은 1번이죠. 침상 배설. 5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의자는, 지금 5개가 다 목욕의자예요. 근데 가장 안전한 목욕의자를 찾으라는 거죠. 네, 정답은 1번. 높이가 높지 않아야 되고, 팔걸이 있어야 되고, 등받이 있어야 되고, 가운데 구멍 뚫려 있어야 돼요. 여기는 팔걸이가 없죠. 여기는 팔걸이 없고 바퀴가 달렸어요. 여기는 팔걸이 없고, 그죠? 여기는 등받이도 없고 팔걸이도 없고 바퀴도 달렸고, 그쵸? 1번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세 변환형 쿠션이에요. 이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지퍼는 노출되면 안 돼요. 이 자세 변환용 쿠션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54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번이요. 정답 5번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찜질기 깔면 안 된다 그랬고, 1명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작동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해야 되고, 끓는 물이 아니라 물로 닦아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끓는 물은 안 돼요. 네, 엉덩이 밑에 손을 넣는 이유는 이거는 뭐예요? 부양은 부양인데 공중부양이 아니고 교대부양. 교대로 몸을 부양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매트리스. 그 다음에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받은 배외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1. 배외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 배외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 매트형 배외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 위성 항법 자치형 GPS 배외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 배외감지기는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요거는 매트형이고 GPS는 시계하고 목걸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거는 차고 다니는 거고, 이게 전기로 되어 있는 건데 물에 세척하면 안 되죠. 배외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이 교체가 아니라 안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오작동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빌린 복지용구 빌린 곳에다가 이야기해서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형은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 GPS는 시계나 목걸이에요. 현관 앞에 두는 거 아니고요. 5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1번 지팡이고 2번은 변기예요. 3번은 목욕의자, 4번은 수동침대, 5번은 보행기. 대여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침대는 대여고 나머지는 구매예요. 자, 5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1번은 휠체어, 2번 보행기, 3번 변기, 4번 목욕의자, 5번은 방석.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죠. 1번 휠체어. 네. 그 다음에 58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1번은 리모컨이 그려져 있으니까 전동 침대, 2번 배감지형 매트, 3번 목욕 리프트, 4번 휠체어, 5번은 간이변기예요. 구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5번에 간이변기죠. 간이변기. 나머지는 다 임대예요. 임대. 이거는 임대. 예. 그 다음에 59번. 불편한 대상자를 목욕시키거나 머리를 감길 때 대상자의 자세 유지와 간호하는 사람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복지용구. 1번은 변기예요. 이동변기. 3번 보행기. 2번 보행기. 3번 이동욕조. 4번 목욕의자. 5번 욕창 매트리스. 몇 번이에요? 네, 4번 목욕의자죠. 60번. 치매 대상자가 있거나 배회 또는 길 잃음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들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복지용구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매트. 네. 그 다음에 61번.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1. 침대의 한쪽 난간은 내려둔다. 2. 침대의 볼트는 느슨하게 유지한다. 3.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4.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5.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둔다. 예, 5번이죠. 여기 크랭크 손잡이 요거를 접어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죠. 침대 한쪽에 난간은 올려야 돼요. 이쪽 양쪽을 다 올려야 되고 볼트는 풀리면 침대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난간 잡고 이동하지 말라 그랬고 식탁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두라 그랬어요. 6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라.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네. 일단 가는 1, 2, 3, 4, 5 다 똑같으니까 예, 평행하게 놓고 예. 몇 번이에요? 예. 자, 보실게요. 가는 다 똑같아요. 1, 2, 3, 4, 5가. 근데 맨 마지막에는 앉는 거잖아요. 여기는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 아직 놓는다 그랬어요. 일어났어요. 자동차에 앉혔어요. 그쵸? 근데 이게 깊숙이 앉혀야 되죠, 마지막에. 그리고 안전벨트 묶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 맨 마지막인데 나는 몇 개?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요거를 일단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는 거예요. 자동차를 평행으로 놓고 발을 자 보실게요. 이 그림 볼게요. 휠체어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잠금장치 잠그고 발판 올리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고 앉힐 때는 엉덩이부터 앉히고 건강한 발, 불편한 발 올리고 그 다음에 뒤로 좀 앉아가지고 깊숙이 앉은 다음에 안전벨트 묶고 문 닫고 트렁크에다 실으면 되죠. 그 순서예요. 네. 그 다음에 63번. 그러면 이번엔 내려와요. 내려와요. 방금 전에는 탔으니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잡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일단 아까는 가가 다 맞고 이번에는 뒤에 마가 맨 뒤에예요. 그럼 가나다라만 보면 되겠죠. 그럼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에요? 자동차에 갖다 놔야죠. 얘를 갖다 놓고 안전벨트를 풀러야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부터 보면 안 되고 내릴 때는 선생님
안전벨트 풀고 이 휠체어는 갖다 놓지도 않고 안전벨트만 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갖다 놓고 잠금장치 잠그고 발판 젖혀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 풀고 그 다음에 발을 한 발씩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한 발씩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바닥에 충분히 지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가라 다마 4번이에요. 4번. 예. 그래서 요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그림을 기억을 해서 내려올 때 순서는 휠체어 갖다 놓고 안전벨트 풀고 다리 한쪽씩 내리고 일으켜 세워서 돌려 앉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쵸. 64번. 이번에는 트렁크에다 실는 거예요. 이거는 휠체어를 실는 거. 그러니까 올바른 신체 정렬 찾는 거예요. 예. 트렁크에 옮기는 방법 옳은 것은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 올린다. 2.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5.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정답은 4번이죠. 1번은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잡아야 되고 허리가 아니라 다리를 움직여야 되고 허리는 펴고 그쵸? 펴고 무릎은 굽혀서 자세를 낮춰서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리는 펴고 지지면은 넓히고 그쵸? 65번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이에요. 몇 번 그림이에요? 예, 3번 그림이죠. 예, 예. 손에 만약에 이 그림이 안 나오고 여기다 손수건을 대고 가린다 하면은 그건 맞아요. 예. 근데 그냥 손만 나오고 팔 나오면 여기 팔에다 대고 이 기침 파편이 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66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의 빈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는 거예요. 1. 진압력, 2. 친화력, 3. 주의력, 4. 계산력, 5. 공감력. 몇 번이에요? 진압력은 사람, 시간, 장소. 이거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죠. 뭐예요? 주의력을 이거를 선생님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여기다가 3 쓰고 여기다 네모 그리고 여기다 동그라미 세모 이거 집중 못하면 주의 집중 못하면 이거 못해요. 그래서 주의력이에요. 이거는 진압력이 나오는 거는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내용 달력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 네, 맞아요. 이거는 주의력.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도 있어요. 뭐 지금 뭐냐 그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거를 대보시오. 그러면 생선 가게에서 있는 거 뭐예요? 뭐 있어요? 생선 가게에서 파는 거. 선생님은 꽁치를 제일 좋아하나 보네요. 선생님은 꽁치부터 나온 거 보니까 먼저 꽁치, 갈치, 고등어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거는 언어의 유창성이에요. 언어가 끊기지 않고 그냥 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거. 생선 가게 남자들 같은 건 도로 위에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를 대보세요. 아니면 뭐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대보세요. 그러면 줄줄줄줄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나오면 언어의 유창하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주의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력이 답이에요. 67번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 찾는 거죠. 협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몇 번이? 대상자의 손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머리 난간에 있는 거는 몇 번이에요? 예, 3번이죠. 이거 머리 위에서는 안 해요. 대상자는 요 건강한 손으로 여길 잡았잖아요. 무릎 세우고.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한 손은 침상면, 한 손은 대상자의 대퇴를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위로 올려주는 거죠. 대상자는 위로 당기고 발을 밀고. 그 다음에 68번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심장보다 높게 올라가 있어요. 심장보다 높게 해서 꺼지를 대고 아니면 장갑을 끼고 여기를
피가 나는 곳을 지혈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안전한 거는 장갑을 끼고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장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눌러야 돼요. 누르고 그 다음에 물과 비누로 닦으면 돼요. 그 대신에 이 환부는 심장보다 올라가 있어야지 지혈이 잘 돼요. 이 내려가 있으면 지혈이 안 돼요. 69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이에요. 옷 벗고 입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입마 벗건. 입마 벗건.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정답은 1번 아니면 5번이죠. 수액은 가운데예요. 그러면 왼쪽 편마비인데 입어요, 벗어요? 벗건. 왼쪽이 마비인데 벗건. 그러면 어느 쪽? 오른쪽 수액, 왼쪽 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수액이 있거나 만약에 티셔츠다 그러면 여기가 머리예요. 팔은 양쪽이에요, 항상. 그래서 수액을 달고 있다 그러면 수액이 가운데, 뭐 티셔츠다 그러면 머리가 가운데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마 벗건, 벗이잖아요. 벗는데 왼쪽이 마비잖아요. 왼쪽이. 벗건.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 수액 왼쪽 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입힌다. 그럼 입 맞아. 그러면 왼쪽 수액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입마 벗건. 지검마, 입마 벗건 이 두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 놓는 위치예요. 휠체어가 아니라 옮겨갈 물건은 항상 건강한 쪽에 두라 그랬어요. 지금은 침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휠체어 앉아있는데 침대로 옮기려고 그러면 침대가 건강한 쪽에 놓여져 있어야 되죠. 그럼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여기 변기를 그려놓고 휠체어 앉아서 변기 그려놓은 것도 있고 또 휠체어에서 변기로 가는 것도 있고 뭐 침대에서 휠체어 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옮겨갈 물건은 이렇게 색칠해 있는 거는 불편한 쪽이에요. 근데 색은 칠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이 마비다 그랬는데 오른손 꺾고 있는 그림도 있어요. 잘 봐야 돼요. 그냥 꺾인 것만 보면 안 되고 오른쪽 왼쪽을 잘 봐주셔야 돼요. 2번이죠. 불편한 쪽이 여기니까 건강한 쪽에 침대를 놓는 2번이 답이에요.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 숨 차다 그러면 몇 번이에요? 1번. 상체를 올리는 반자위. 숨 차면 반자위. 요거는 숨이 찰 때, 또 세수할 때, 식사할 때, 경관 영양할 때, 이때는 상체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72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이거 아까 나왔었죠? 예, 몇 번이에요? 어디랑 어딜 잡아야 돼요? 예,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이거 잘 나오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예, 또 나온 거예요. 이제 안 잊어버리죠? 이거는 A는 키 크고 힘센 사람, 다리 밖에 있는 사람에서 키 크고 힘센 사람은 겨드랑이에서 손을 넣어서 팔을 잡고 또 한 사람은 다리 바깥쪽으로 와서 넙다리하고 대퇴를 잡는 거예요. 종아리, 넙다리하고 종아리, 접다리하고 대퇴가 아니라 넙다리하고 종아리. 예. 73번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상반신은 어깨와 허리예요. 상체 따로 하체 따로. 예, 그러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상반신은 어깨와 허리. 여기 하반신은 허리하고 대퇴. 그러니까 대퇴니까 엉덩이 밑에죠. 엉덩이 밑에. 엉덩이 밑에 대퇴를 잡으면
예, 다리는 쭉 따라와요, 종아리는. 이거 잘 봐야 돼요. 예. 상반신은 어깨와 허리, 어깨와 허리, 어깨와 허리예요. 어깨, 한 손은 어깨에, 한 손은 허리에 넣어서 이렇게 당기고, 하반신은 허리하고 대퇴 아니면 허리하고 엉덩이 밑에, 예, 고기를 당기는 거예요. 상체 따로, 하체 따로. 74번.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정답은 네, 어깨와 대퇴 밑. 이 두 명의 손의 위치가 같다고 그랬어요. 한 손은 어깨, 이 사람도 어깨, 이 사람도 어깨. 둘이 똑같이 앞으로 나란히 해서 한 손은 어깨, 한 손은 대퇴. 1번이죠. 75번. 숨 차자고 할 때 또 나왔어요. 몇 번? 1번. 76번. 다음 그림은 무릎 관절의 변형이에요. 이와 관련된 질환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1번 계단 오르내리기, 2번 등산, 3번 수영, 4 장거리 걷기, 5 마라톤. 정답은 수영이죠. 수영 말고 뭐 있어요? 어디 걷기? 평평한 흙길 걷기. 또 하나 체조.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요게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 좋은 운동이에요. 자, 77번.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예, 가번. 요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게, 겉면이 바닥을 향하게. 이 물약을 따를 때는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른다. 그죠? 예, 78번. 귀약 투여할 때 귀바퀴 잡아당기는 방향은? 네, 나번. 나번은 어떤 방향? 후상방. 그냥 후상방이죠. 후상방. 뒤로 당기면서 위로 당겨야 돼요. 그래서 후상방으로 하는 거예요. 요것도 잘 나와요. 귀를 오른쪽으로 요렇게도 그려놓지만 요렇게도 또 그려놓는 경우 있어요. 어차피 요 부분이에요. 뒤로 후상방으로 당기고 약을 넣어줘야 돼요. 79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을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팔을 짚고 일어난다 그랬죠? 이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깨와 등을 잡고 또 하나는 대퇴를 잡아야 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되고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 어깨와 등을 지지라고 대퇴를 잡아요. 일으켜 세워서 다리를 잡아 당기면 걸터 앉는다 그랬죠.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죠. 팔 짚고 있는 거는 1번하고 2번밖에 없잖아요. 손을 짚었잖아요, 대상자가. 몇 번이에요? 2번은 대상자의 팔을 잡았잖아요. 1번이죠, 1번.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대상자가 팔을 짚었어요. 팔을 짚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어깨와 등을 잡아줬고 대퇴를 잡았어요. 그래서 잡아 당긴 거예요. 걸터 앉는 거. 그림이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죠? 네. 자, 80번.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사용하는 순서예요. 맨 처음에 핀을 뽑는다. 핀 뽑고 노즐 잡고 손잡이 움켜쥐고 쏘는 거. 몇 번이에요? 날아가다. 안전핀 뽑고 노즐 잡고 손잡이 잡고 뿌려야죠. 예. 빗자루로 쓸듯이 아랫방향으로. 81번. 천식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흡인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이에요. 예. 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나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다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라 3 내지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일단은 뚜껑을 열고 흔드는 거는 가번 1번이에요. 들이마시는 게 뒤죠. 내쉬고 이거를 내쉬고 들이마실 때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폐로 들어가는 거죠. 자, 선생님 보실게요. 흡인기 뚜껑을 열어요. 요거를 열고 흔들어요. 이게 여기 액체가 들어있으니까 흔들어요. 흔든 다음에 흡인기에다 이거 뺐잖아요. 뚜껑을. 여기를 입으로 물어요. 입으로 물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이마셔야죠. 숨을 들이마실 때 흡인기를 요거를 꼭 누르는 거예요. 그럼 칙! 에어가 들어가요. 분무가 돼요. 그 다음에는 칙 했으니까 더 들이마셔야죠. 그쵸? 더 많이 들어가게. 그 다음에 10초 동안 숨을 참으라고요. 왜 그러냐면 숨을 내셔버리면 이 약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르신이 요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잘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냥 후 이렇게 계속 불어요. 호루라기 불듯이 계속 부르세요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쏴주면 이 어르신이 꿀꺽 삼켜요. 숨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숨 들이마시세요 마시세요도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 흡인기 기관지 확장제예요. 왜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 사람은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분무기를 쏴주면 기관지가 확장이 돼서 숨구멍이 좀 이렇게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82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정답은 4번이죠. 이건 뭐예요? 질식이에요. 질식. 요거 손이 V자로 돼 있죠.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V사인이라고 그래요. V사인. 이거는 뭔가 막혔을 때 숨도 안 쉬어주고 하니까 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서 있잖아요. 그쵸? 서 있으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인데 굳이 심폐소생술 할 필요 없어요. 대상자가 이러고 있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서 있으니까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기침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떡을 내가 손으로 잡아 뽑을 수 있으면 손가락을 넣어서 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 달랑말랑 하면 손가락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기침을 하라고 그래서 뱉어내든지. 근데 못 뱉어내잖아요. 뱉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하임리법이에요. 하임리법. 네. 그래서 일단은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예요. 그 다음에 83번 보실게요.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조금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기침을 했잖아요. 기침. 근데 그거에서 안 될 때 하는 거가 뭐예요? 하임리법이죠. 하임리법. 근데 요거 그림을 잘 봐야 돼요. 1번하고 2번하고 헷갈리는 게 1번은 명치와 배꼽 사이를 눌러줬어요. 2번은 벨트를 눌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84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이에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여기 조수석에서 안전벨트 차는 그 위치 찾으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요걸 뼈를 뭐라 그러냐면 빗장뼈라고 그래요. 빗장뼈. 빗장뼈. 그래서 말로 나오면 여기가 오른쪽이죠. 여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가슴이니까 여기가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빗장뼈 밑에, 그리고 여기는 왼쪽 겨드랑이 중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네, 85번.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그림 몇 번일까요? 2번이죠. 팔꿈치 쭉 펴고 요 손가락이 떠 있어야 돼요. 여기를 뭐라 그러나? 손꿈치. 예.
여기 보시면 되고 86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몇 번이에요? 1번. 1번은 경기할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거고요. 심폐소생술의 기도 유지는 턱을 올리는 거예요. 머리를 잡고 이마를 눌러요. 그리고 턱을 잡아당기면 턱이 하늘로 향해져. 요거는 경기할 때, 침 흘리고 이럴 때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고. 심폐소생술 할 때의 기도 유지는 2번이에요. 자, 87번. 이제 나왔죠?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할 때 대처 방법. 몇 번이에요? 4번이 4번. 얘는 고개가 똑바로 있고 여기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수건 입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1번은. 2번은 뭐 먹이고 있는 거고 3번은 붙잡는 거예요. 붙잡지 말라고 했을 때 경기할 때는 요 단추 풀어주고 벨트 풀어주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옮기면 안 되고 여기 막 누르면 안 되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침이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만약에 토할 수도 있고 침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4번이 답이에요. 자,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 1번이죠. 옆으로 돌려 눕히기. 그래서 돌아가는 쪽의 팔은 만세를 하고 반대쪽 팔은 귀에다 이렇게 대주게 해서 옆으로 돌려 눕힌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89번.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순서 보세요. 맨 처음에는 뭐예요? 반응 확인. 나는 도움 요청이에요. 가장 먼저는 몇 번이에요? 반응 확인하고 도움 요청, 가슴 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반응 확인이에요. 반응 확인. 흔들잖아요. 반응 확인. 이렇게 왜 그러냐면 신고를 하기 전에, 쉽게 생각하면 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반응 확인이에요. 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도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움 요청. 도움 요청 다음에는 3번에 가슴 압박, 그 다음에 인공호흡, 그리고 제세동기가 오면 제세동기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반응 확인, 2번 도움 요청, 3번 가슴 압박, 4번 인공호흡, 5번 제세동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번 보실게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똑같이 나왔죠? 자, 몇 번이에요? 1번이 반응하기는 1, 2번 중에 하나죠. 그쵸? 가다 나라마. 그죠? 자, 1번 반응 확인. 2번 도움 요청. 자, 보세요. 1번 반응하기, 2번 도움 요청, 3번 가슴 압박, 4번 인공호흡, 5번 제세동기. 앞에서 금방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반응하기. 그 다음에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분이 숨을 안 쉬어요. 도움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가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가슴 압박. 그 다음에 호흡 불어주고, 제세동기가 오면 달아주고. 자, 91번.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의 손의 위치는 어느 부분이에요? 몇 번? 3번이죠. 여기가 명치예요. 요거 배꼽. 배꼽과 명치 사이. 그러니까 답은 하임리히법. 자, 그 다음에 9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은 손을 잡아버렸잖아요.
몇 번? 네. 2번이요, 2번. 자, 선생님 보실게요. 이렇게 접질리면 건강한 쪽에 서라 그랬어요. 여기가 다쳤잖아요. 안 다친 쪽에 서야 되고,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손을 놓으면 요양보호사는 손목을 잡고 또 한 손은 대상자의 반대쪽 허리를 잡으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손목을 잡아야 되는데 팔을 잡았고, 여기는 불편한 쪽에 섰고, 여기도 불편한 쪽, 여기도 불편한 쪽. 그쵸? 예. 요거 잘 보셔야 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93번 다음과 같은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4. 척추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한다. 5.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윗팔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네, 5번이죠. 자, 대상자가 요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 척추 고정판을 여기다 이렇게 좀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상자를 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옆으로 좀 돌려요. 돌리면 이 고정판을 더 가까이 해서 요 등 가까이 대서 밀어 넣어요. 그리고 다시 똑바로 눕히면 대상자는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눕게 되죠. 가운데 눕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 안전벨트 이거 3개를 묶는 거예요. 묶을 때는 밑에부터 무릎, 차렷하면 손목과 엉덩이, 위에 팔 요 순서대로 묶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이거를 잘 봐야 될 게 묶는 순서가 있고 묶는 위치가 있어요. 묶는 순서는 그러면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윗팔. 그런데 묶는 위치는 그러면 이 순서에 상관없이 3개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네, 문제를 잘 봐요. 지금은 이제 이송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를 넣는 거고, 만약에 이 벨트에 대한 거를 묶는 순서냐, 묶는 위치냐 이렇게 물어보면 순서는 밑에부터 올라가야 되고, 위치를 물어보면 순서에 상관없이 이 3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94번. 그래, 지금 나왔죠?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라고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몇 번이에요? 예, 3번이죠. 여기 나, 다, 라예요. 여기는 무릎이고 여기는 손목과 엉덩이, 여기는 위에 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위치는 그랬으니까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맞는데 순서는 이렇게 나오면 라, 다, 나 요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95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 똑같은 거죠. 즉시 심폐소생술한다. 이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